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불쾌해서 직접 거주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전세 끼고 산 새 주인의 절규.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게 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하게 되면은 집주인이 2년을 더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집주인이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가지? 그래서 기사를 살펴봤더니 국토부랑 법무부가 이런 유권 해석을 해서 어떤 사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세살이하던 30대 A씨는 지난달 경기도 한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들였습니다. 올해 12월 전세가 만기가 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주할 내용이었는데 이전 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2년간 더 살 수 있다라고 세입자가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권 해석을 어떻게 내렸냐면 기존 임대인, 그러니까 기존 그 주인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면 새롭게 구입하려는 사람이 내가 사면서 만기되면 들어가야지라고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갱신 청구를 먼저 사용하게 되면 그걸 승계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씨는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해서 12월달 들어가려고 하는데 2년 더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은 쏟아부었고, 그죠? 그런데 집은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샀어도 기존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상태라면 새 주인은 승계를 받아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사례에 대해 10일 국토교통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승계하게 된다. 세입자가 이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그 청구권에 대해서도 승계를 받아서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을 구입할 때는 세입자가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 단계에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구입할 때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미리 거래를 체결해서 내가 들어간다고 통보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다면 그거 계약갱신 청구권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세입자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언제까지 세입자는 사용할 수 있느냐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 6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 바로 사용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남은 그 만기 시점 6개월 남은 거에 대해서 보통 새로운 매수자가 구입하게 되면서 입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1년 남은 것들 안 사잖아요.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그죠? 그러니까 한 3개월, 2개월 남은 것들에 대해서 만기 시점 돌에 맞춰갖고 내가 구입하면서 잔금 치르면서 들어가겠다. 보통 이런 것들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자가 집을 구입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그죠? 주인 살고 있는 집만 지금 살아야 되나요? 되게 이상해졌죠. 그래서 불만이 터집니다. 이런 식이면 돈 있고 세입자 계약 연장해 줄 수 있는 갭 투자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해봤으면은 2년간 어차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갭 투자가 돼버린 거죠. 원래는 내가 잔금 치르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2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갭 투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보호한다면서 사실상 갭 투자가 늘어나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정부는 갭 투자를 지금 막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게 정부가 말한 부동산 정책의 실체냐 이러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방의 한 60대 남성은 올해 암 진단을 받고서 아내 생활비를 위해 내년 1월 전세 만기인 집을 팔기로 했는데, 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들은 사실 갭 투자라기보다는 실소유자가 많잖아요. 실소유자가, 실거주자가. 그래서 내년 1월이 만기니까 요 시점 맞춰가지고 우리 1월 달에 나갈 그 전세 만기 되니까 1월 달부터 입주하실 분들한테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입자가 2년 더 버티겠다고 하죠. 그러면은 2년 한 6개월 남은 뒤에 입주할 사람이 이 집을 지금 사겠습니까? 안 사겠죠. 그러니까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갑자기 뭐 내가 죽었을 때 아내가 상속해서 걱정, 그러니까 뭐 이런 좀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권을 쓸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팔려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이전에 거래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6개월 전에 잔금까지 마무리를 져야 돼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 못한 상태에서 나 이번에 들어갈 거예요. 세입자한테 얘기를 해줘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내 전세 만기 시점, 그러니까 무주택자분이 1주택으로 된다고 쳐보죠. 전세 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 만기 시점에 내 전세 보증금을 빼서 받아서 그걸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잔금을 미리 치러야 되니까 내 전세 보증금을 보존한 상태에서 이거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거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전세 보증금 5억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집을 살려는데 그거는 7억짜리 매매예요. 7억인데 전세가 3억 5천 들었다고 쳐보죠. 그럼 나는 현금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7억짜리 집을 살 때 내 현금 1억, 그 다음 전세 보증금 5억, 6억에다가 뭐 대출 1억 이렇게 해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갭 투자로 사는 수밖에 없죠. 6개월 정도는 갭을 텀을 두고 사야 되는 거니까 7억짜리 집인데 3억 5천 전세 들어갔으니까 3억 5천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후순위 대출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3억 5천이 어디 있어요? 현금 1억밖에 없는데 보증금을 빼야지만 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집을 못 사게 되는 꼴입니다. 그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죠.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구제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볼게요. 방금은 내 집에 내가 못 들어간다. 이건 임대인들의 하소연이고 이번에는 임차인들의 하소연입니다. 그죠? 집주인이 살겠다면 어쩌나요? 임대차 입법에도 불안한 세입자. 이런 제목이죠. 자, 어떤 얘기냐면 5% 인상을 불만해 집주인이 내가 그냥 거주할게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때는 정보 열람이나 손배 청구 가능하지만 사실 이게 처음 나온 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어떤 번거롭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5%를 초과해서 인상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임대인, 임차인 다 혼란스럽고 양쪽 다 불만이 생겨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무 세입자 김아무개 씨는 오는 12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3억 8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전세시는 5억 원 수준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 쓰게 되면 1,900만 원 올라가는 4억만 내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하면서 혹시라도 집주인이 불쾌해서 직접 거주하고 나오겠다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5억으로 집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5억으로 구하면 다행이지 전세 자체가 지금 씨가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융통 가능한 게 5천 정도 되니까 1,900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5천 정도 올려주고 좀 사정을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여러분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임대인이 거부해요. 왜냐면 5천 올려봤자 4억 3천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세는 5억이에요. 여전히 불만이죠. 그리고 나중에 4억 3천에서 한 번 더 5% 인정해주면서 2년을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 쓴 건 아니니까. 협상한 거니까. 그래서 됐고요. 그냥 내가 1,900만 원만 더 받고 4억으로 진행하고 2년 뒤에 그냥 왕창 올릴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이 5억이라면 2년 뒤에도 5억이 아니라 한 6억쯤 돼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4억 3천에서 5% 하려고 그러면 혈압 더 오르겠죠. 그럼 임대인들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임차인들도 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들어가 살겠다고 했을 때 야 확실해?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 손배 청구할 수 있고 열람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굉장히 번거롭죠. 그죠? 임차인 처지에서 소송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퇴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100% 보장받을 수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손배상 제도는 사후 약방문의 격에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시세가 폭등한 지역 세입자라면 계약갱신 요구할 때 임대료는 집주인의 성향을 고려해 5%를 넘는 인상률로 합의하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의 의견 나온다. 이거 대단히 세입자 입장에선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임대인이 오히려 오케이 안 할 겁니다. 점점.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지금 5%밖에 못 올리는데 그래도 한 20% 올려줄게요 하면서라도 하신 분이면 세입자면 다행이에요. 근데 임대인들이 이것도 안 받는다니까요. 왜냐하면 20% 이상 오른 것들도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20%가 전세 시세 비슷하다. 그럼 오케이 하겠죠. 근데 올려줘도 전세 시세보다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안 받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대단히 좀 혼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지켜보게 되는데 좀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개개인한테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세입자 입장에서도 임대인 입장에서도 지금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오늘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